네, 안녕하십니까. TKMS 수지점의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어떤 거 풀어봤지? 분단고 기출 한번 풀어봤는데, 자, 오늘은 서형고 기출을 풀 생각입니다. 자, 서형고 기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스탠다드하다, 문제가 좀 깔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형고 문제를 푸는데, 기출을 푸는데 내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 기본기가 조금 약한 게 있나? 개념이 부족한 게 있나? 좀 그런 걸 먼저 생각해보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1번과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이 정도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고,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니까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A와 A-1제곱이 2차 방정식 삐리리 해. 자, 일단 써야겠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을 내가 뭐라고 하겠다? A와 A-1이라고 하겠대.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뭘 구해달래?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세제곱.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세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분의 합이 3이다. 두 분의 곱이 1이다. 그 정도까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돼. 첫 번째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우리가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A의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재 어떤 게 있어?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3이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1이다라는 요 두 가지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케이스가 쉽겠니? 당연히 1번으로 하면 좀 쉽겠지. 왜냐면 2번으로 하려면은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뭐 어렵진 않겠지만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로 들어가면 얘가 바로 뭐가 돼? 3의 세제곱이니까 27 빼기 3 곱하기 3이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18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항상 얘가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 보면은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래. 세타라는 게 있는데 얘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있겠구나 라는 거 있고 그때 각 세타와 각 5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원점 대칭 세타하고 5세타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대? 바로 원점 대칭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하면 원점 대칭에 있을까 생각해보는데 자, 우리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있었지?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서 두 동경이 원점 대칭. 자, 얘를 이루고 있는 케이스 이런 거 조금 암기해 두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원점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타 1이 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세타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얘네들은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서로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상태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도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큰 2세타에서 이 작은 세타 1을 빼주면 요만큼만 남게 되겠네.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건 뭐가 돼? 180도, 즉 파이가 되겠지. 한마디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세타 2 빼기 세타 1을 해. 그럼 뭐가 된다? 파이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그냥 파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동경이 몇 바퀴로 돌아오고 왔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일반각 곱하기 n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 게 파이 곱하기 n꼴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자, 5파이에서 파이를 빼니까 4파이가 될 건데 걔가 뭐가 돼? 파이 곱하기 n이 4세타가 파이 곱하기 n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세타라는 친구는 4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구해놓고 보니까 이 세타가 어디에 있는 가길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에 있는 가길래 그러면 n이 뭐가 돼야 되지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생각을 해. 저 파이라는 친구를 4분의 4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들어갈 거고 2분의 3파이는 4분의 6파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이때 파이가 4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가 4분의 파이 곱하기 n이 되는데 n이 뭐가 되면 돼? 자, 그냥 간단하게 5가 돼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은 5구나 라는 거.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4분의 5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한번 적어볼게. 4분의 5파이.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경에 대해서 두 동경의 위치하기를 묻는 게 많이 나와. 자, 원점 대칭도 있고 한직선일 수도 있고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되게 많이 있겠지. 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외워두는 게 제일 좋지만 외우는 게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바로 증명을 해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 보니까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싶은 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때 일단 먼저 이때 단 세타의 값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타라는 건 사사분면의 각이 될 거고 사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마치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을 건데 맞아? 자, 사인은 뭐가 나와? 음수 나오겠지? 코사인은 양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사사분면이니까 그 값이 음수구나 라는 걸 좀 먼저 내가 생각을 해두고 문제에 들어가면 더 편하겠지? 자, 그럼 일단 딱 보니까 내가 탄젠트를 문제에 줬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코사인에 대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 친구를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꿔주게 되면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될 거고 그거 더하기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때 어떻게 해주면 돼? 이쁘게 통분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자, 내가 얘를 이제 알았는데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어떻게 써 얘를 구할 수 있지? 생각하는데 이 친구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지? 어떻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얘를 제곱해줍니다. 오케이? 제곱하면 뭐가 나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 써주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지?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1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3분의 5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지요. 오케이? 라고 하고 여기를 답을 3분의 5입니다 라고 적으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져. 왜? 우리 아직 이 제곱 해결 안 했지? 이 제곱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가 나올 건데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5가 나오게 될 거고 우리 조금 얘 어떻게 유리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라는 답에 나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냥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하고 뭐 사인, 코사인 주고서 얘네들 어떻게 해갖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좀 그 정도만 알아봐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6번. 자, 6번 문제 보니까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4로그 n의 3이 값이 자연수를 기록하는 모든 n값 수합을 구하래. 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보니까 자, 4로그 n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로그 뭐라고 쓰면 돼? n의 3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떤 a라고 써갖고 이때 a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결국 그거잖아. 로그 n의 3의 4제곱이 어떤 a라는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일단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겠지? 로그 n의 3의 4제곱이 자연수 a니까 얘는 로그 n의 a가 아니라 n의 a제곱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면 돼? 아, 유값이랑 유값이 같아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3의 4제곱이 뭐가 돼? n의 a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n은 3 이상이 되는 건데, 자, 요 상태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만족하는 n값을 구해줘야 돼. 자, 이때 n도 자연수, a도 자연수야. 그 다음에 n은 3 이상이야. 그럼 뭐부터 넣으면 돼? n을 3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n이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얘가 3이고 a가 4제곱이 돼야 3의 4제곱 똑같아질 수 있겠지? n이 3일 때는 그냥 a가 4가 되면 되겠구나. 둘 다 자연수니까 가능하겠지. 그 다음 이번에는 자, n이 3 이상인데 여기 4를 넣으면 좀 무서워진단 말이야. 맞아? 4를 넣기엔 좀 그렇고 난 뭘 넣고 싶냐면은 나는 이번엔 3의 제곱을 넣고 싶다라는 거야. 오케이? 3의 거듭제곱을 해서 n이 만약에 3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a가 2가 되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번엔 또 n이 뭐가 있어? 3의 세제곱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a는 뭐가 돼? 세제곱이니까 자, 3분의 얘 같은 경우는 a가 3분의 4가 돼야겠네. 얘는 3분의 4가 돼야 되니까 3의 세제곱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a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얘는 아닌가 보지요. 그럼 그 다음 다시 n은 이번엔 3의 4제곱이다 생각하면은 a라는 값이 그냥 1이 나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n이 만약에 3의 5제곱이다. 그럼 a는 뭐가 나와줘야 돼? 그치? 3의 5제곱이니까 a는 5분의 4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3의 5제곱부터 6제곱, 7제곱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a는 그냥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지금 쭉 작아져 오는 것처럼. 그러면 n은 자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3일 때, 3의 제곱일 때, 그 다음에 3의 4제곱일 때, 이렇게 딱 4개만 있겠네요.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9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선생님, 왜 n이 지금 3을 처음에 3을 쓴 건 알겠는데 왜 4를 안 쓰고 3의 제곱을 썼어요? 자, 가끔 좀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n이 4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3의 4제곱은 4의 a제곱이 돼야 돼. 그럼 a는 뭐가 나와야겠어? a는 느낌적 느낌으로 어떤 로그가 나와서 좀 복잡하게 나와줘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로그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실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시당초 뭐다? 얘네 둘이 같다라고 논다라고 치면은 그냥 n을 기본적으로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의 뜻에 맞겠죠. 오케이? 네. 6번 문제 해결이 됐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로그 3x, 그거랑 gx는 fx 역함수래.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fx라는 걸 쓸 건데, 얘를 난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로그 3분의 1에 x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gx가 뭐가 되겠어? 자, gx는 이 친구의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의 x구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볼 건데, 혹시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게 되냐면, 자, 먼저 gx부터 그립니다. 3분의 1의 x 이게 내려가게 되겠지? 여기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g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게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지, 로그니까. 그럼 여기 1을 또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네. 얘가 바로 fx가 될 거고, 둘은 정확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문제 보자. 1번 양수 a에 대해서 f3의 3분의 a는 fa-1이다. 자, 넣어보시면 되겠지요. 자,
1번 같은 경우 f 3분의 a를 내가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 3분의 a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3분의 1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럼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a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과연 fa 빼기 1이야? 아니지, fa. 이 친구가 fa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한 친구가 되니까 1번은 틀렸다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y는 gx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얘가 gx인데 1,0을 지나? 0,1을 지나지? 그러니까 2번도 탈락. 그 다음에 3번. y는 f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야, fx 봐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지금 치역이 실수 전체고 정의역은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3번도 탈락. 그 다음에 4번. 두 함수 fx와 gx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합니까? 감소함수? 그러면은 4번이 오케이. 얘가 맞게 되겠네. 근데 답은 나왔지만 5번 끝까지 가보면 y는 gx 그래프는 함수 y는 3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y는 3x 그래프를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x축 대칭은 뭐가 되있지? 자, 한번 적어봐. x축 대칭. 그럼 뭐 넣어야 돼? 헷갈리지 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거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뭘 넣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고.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면 뭐가 나오겠어? y는 마이너스 y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의 x가 나오겠지요.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나? 될 수 없겠지. 그래서 5번도 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될까? 가끔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있는데, 자, 요거는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자. 알겠지?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보니까 fx가 탄젠트 2x인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해서 오르는 것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fx가 절대값 탄젠트 2x입니다 라는 건데, 그럼 내가 먼저 저 절대값 탄젠트 2x라는 걸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것만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보자. 첫 번째 뭐냐면은, 자, y는 만약에 a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하지 말고 탄젠트 좀 그러니까 a 뭐 사인 bx 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y는 사인 x 마이너스 p라고 하자. p 플러스 q.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 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자, 원래 사인 x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a가 붙었고 x 앞에 b가 붙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이 a라는 거는 위아래로의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아래 폭이 a배만큼 늘거나 줄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놈은 보통 뭐 최대값, 최소값 그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 치역과 좀 관계가 있겠지? 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치역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탄젠트는 얘네들이랑 크게 관계가 없어. 탄젠트는 애초에 쭉 뻗어나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치역이 실수 전체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값이 제한된 범위가 있지 않은 이상 없기 때문이겠지. 아무튼간 얘네들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b라는 거, 이 b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어? 이 폭과 관련이 있겠지. 이 폭을 똑같이 비배하느냐? 아니지. b 같은 경우는 b분의 1 배한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즉 이 폭이 b분의 1배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당연히 주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만약에 사인의 주기가 기본적으로 2파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 b가 붙어있다. 그럼 2파이에다가 b분의 1배를 해서 b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거야. 그거는 탄젠트, 코사인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런 관계에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까? 이거 간단하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평행이동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평행이동이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요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근데 구하고 싶은 거는 탄젠트 EX에다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내가 먼저 뭘 구할 거냐면은 이 친구를 구하기에 앞서서 1번 fx는 아니라고 쓰지 말고, 자, y는 탄젠트 EX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웁니다. 오케이? 자, 절대값 씌우면 전체인 거니까 그냥 치고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탄젠트 E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탄젠트 EX는 탄젠트 X에 대해서 2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바뀌게 되겠니? 폭이 2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주기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특별하게 정근선이라는 게 있겠지? 정근선도 어떻게 되겠어? 조금 변화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일단 주기는 원래 파인데 2분의 1배 해주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가 되면은 바로 1번 자, 기억이 해결이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는데 주기가 변했고 정근선도 변해야 되겠지? 그러면 정근선은 뭐가 될까? 주기가 원래 정근선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걔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4분의 파이로 줄어들게 될 거고, 2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주기만큼 계속 정근선이 반복될 거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은 D급번도 해결이 되겠지요. 자, 얘는 기억이, 주기를 통해서 기억은 맞다, 정근선을 통해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갖고 니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자, 정근선이 4분의 파이. 그럼 여기 4분의 파이에 있을 거고, 이쪽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있게 되겠지요. 맞아?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 더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4분의 3 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도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가 있겠네. 이 상태에 대해서 탄젠트는 원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씌워지게 될 건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 절대값이라는 걸 씌울 거지?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이 친구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얘도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보니까 생김새가 꼭 마치 이차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y축에 대해서 어떻게 돼?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니은번을 보면은, 자, 니은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지금 f-x의 값하고 fx의 값이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주어진 함수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가를 묻고 있는 말이 되겠지요? 맞지? 자, 얘는 어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구나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우리 이 함수를 보통 부를 때 뭐 무함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혹은 짝수함수라고도 부르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간 봤을 때 기억과 니은이 맞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9번과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9번, 10번 다 그래프를 좀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그래프를 그려놔 봤어. 자, 요거 갖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니까 fx가 a 코사인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이돼. 자,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fx가 될 건데, 이때 이 fx라는 친구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고 b도 양수, ab는 양수가 되고 c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이제 fx를 구해갖고 fx의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a, b, c의 값을 각각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는 a 값을 한번 생각해볼게. 자, 그럼 이 a 값은 뭐야? 뭐랑 관련이 있어? 함수의 폭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 맞아? 그럼 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코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거니까 원래 코사인 x라고 a 코사인 x를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만약에 y는
코사인 x가 있으면 자 얘네들 치역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얘 치역은 뭐가 나와?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y는 a 코사인 x가 있단 말이야. 지금 얘는 치역이 어떻게 나왔니? 얘 치역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나와있지. 그럼 치역이 몇 배가 됐어? 전체적으로 3배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사인에서 a 코사인으로 3배만큼 다 늘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3이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치역만 딱 비교해봐도 3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는 b의 값을 확인해 볼 건데, 자, 이때 이 b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주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역시 얘가 어떻게 보냐면은 y는 코사인 x의 주기를 생각해봐. 얘 주기는 2파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bx를 볼 건데 지금 얘 주기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때 볼 때는 여기 전부터 여기 전까지 어떻게 변했지가 바로 주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 이런 애들은 사인 함수는 특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친구들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 즉 이 봉우리부터 이 봉우리까지 어떻게 길이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6분의 11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니까 이 친구의 주기는 뭐가 돼? 파이가 되는구나. 그럼 주기가 어떻게? 2분의 1배가 됐네요. 자, 주기가 2분의 1배가 된다는 건 b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2가 된다는 거지. 주기는 b가 곱해져 있으면 역수 뒤에서 b분의 1배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해될까?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단 얘를 좀 간추려봤어. 자, 얘를 좀 간추려보니까 뭐가 나왔어? 결국에 fx라는 친구는 3 코사인. 그 다음에 2라고 했으니까 2로 좀 묶어주면은 2에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c 뭐 이렇게 아마 묶이는 것 같은데. 맞아?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C값만 구하면 되는데 C값은 어떻게 구할까? 자, C값은 내가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저게 뭐야? 이 fx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인데 0,2분의 3을 지난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3번 이 C값은 내가 어떻게 구하냐면 0,2분의 3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F0은 3 코사인 0 남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C니까 C가 되는데 얘가 2분의 3이란 얘기고 3 약분되고 나니까 결국에 코사인 C가 뭐가 된다? 2분의 1.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이 C라는 값이 뭐 3분의 파이라든지 3분의 7, 3분의 5파이 아마 3분의 5파이가 아니라 3분의 5파이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C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C 값은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A, B, C를 전부 다 구해내고 나시면 마지막에 F 2분의 파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자, 그래도 최종적으로 구해보게 되면은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봐서 알겠지만 쌤은 어떻게 구했어 지금? 각각의 이 친구들을 구할 때 코사인 x, 원래 코사인 x랑 비교를 해가면서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맞는 것들 확실히 기억해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제 그림처럼 생겨먹었는데, 자, 이제 y는 2x랑 y는 4x가 있대. 자, 이때 얘네들이 x는 a라는 친구랑 만나는 점을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b 대 bc, ab 대 bc가 뭐가 된대? 3인데 1이 될 때 이제 양수 a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은 얘네가 3대 1인 거잖아. 그러면 봤을 때 여기 좌표가 뭐가 나오겠어? a를 넣는 거니까 4에 a 나올 거고 여기 좌표가 뭐가 나와? 여기 좌표는 2에 a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봤을 때 4a 대 2a 얘는 뭐가 돼? 4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니? 3대 1이니까 전체는 4대 1이 되겠지. 맞아? 그래갖고 4a 대 2a는 뭐가 됩니까? 4대 1이 나오는 거니까 내항과 외항 정리해주면 2의 a 플러스 2는 얘는 2의 2a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위에 거만 똑 떼서 이쁘게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A 값은 2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쉽지? 자,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라 볼 수 있지. 자, 현재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막 더럽게 꼬아놨다기보다는 좀 스탠다드하게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이제 11번 문제부터 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니까, 자, 좀 말이 긴 문제인데, 자, 이런 건 좀 활용 문제가 되겠지? 자, 이런 거는 차분하게 그 긴 글을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어느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수는 매년 1.3%씩 강조한대. 오케이. 2019년에 생산 가능 인구수를 15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하겠대. 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2019년 이때 뭐 생산 가능 인구수를 본다고 치면 얘가 1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2064년 자, 시간이 흘렀어. 어떻게? 2064년 자, 이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 살아있겠지? 자, 아무튼간 자, 그럼 총 봤을 때 몇 년? 아마 45년이 흘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45년 뒤에 생산 가능 인구수는 뭐가 된다? K 곱하기 10의 몇 제곱? 4제곱 명이라고 한다. 그때 실수 K 값을 오른쪽에 있는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요거 자체를 좀 식으로 한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를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자, 2019년에 15 곱하기 10의 6제곱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매년 얼만큼씩 1.4%씩 감소한다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4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가 되겠지? 45년 흘렀을 거니까, 그때 생산 가능 인구수가 뭐가 된다? 얘는 K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니, 자, 지금 이 긴 글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맞는 K 값을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큰 수가 나왔을 때는 좀 로그를 이용하면 되겠지. 자, 먼저 좀 간단하게, 자, 얘는 2가 되고 얘를 지워준 다음에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자, 로그 씌워주면 얘가 뭐가 되겠어? 여기는 로그 15가 될 거고,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곱하기니까 더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100 빼기 100분의 1.4니까 아마도 100분의 98.6이 나오게 되겠네. 그럼 바꿔주면은 로그 0.986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 앞에 45가 이쁘게 있겠지요. 자, 걔는 뭐가 된다? 로그 K가 됩니다. 이렇게 아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식이 요식까지 만들어냈어. 자, 그 다음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먼저 얘를 한번 봐보기로 했어. 로그 0.986, 얘 좀 뭔가 거슬리는데? 자, 그래서 위를 보니까, 자, 9.86이라는 게 나오지? 맞아? 로그 9.86이 0.9래.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9.86이 보다 0.99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로그 0.986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지. 빼기 1하면 얘가 될 거고 얘도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로그 0.986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0.01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번 식을 이쁘게 한번 써보면 뭐가 되냐면, 자, 로그 15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45 곱하기 마이너스 0.1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0.45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여전히 뭐가 된다? 로그 K가 됩니다가 되겠지?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 뭐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얘가 얘를 더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물론 더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2를 더한다고 치더라도 1.55야. 1.55라는 수는 없어. 그런데 0.55라는 건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2를 하나는 얘한테 1을 주고 하나는 얘한테 1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로그 150이 될 거고 1을 주니까 뭐가 돼? 0.5가 되겠지? 그럼 이 값 자체가 0.55가 된다는 거야. 0.55는 뭐래?
자, 0.5는 로그 x에 x에다가 3.56을 넣는다고 그랬지? 그럼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5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기 로그 3.56이라고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돼? 로그 k입니다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뭐 이미 다들 아셨겠지요? 어떻게 하는데 150 곱하기 3.56이 뭐가 된다? k가 된다라고. 오케이? 그럼 그런 식으로 k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될까?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자, k 값은 53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봐서 알겠지만 자, 먼저 처음에 어떤 걸 쓴다? 아, 주어진 식을 한번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식으로 한 줄짜리 식으로 최대한 표현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를 이용하는 거니까 로그 취해주는데 로그를 취해서 계산할 때마다 우리 뭘 생각해줘야 돼? 상응 로그 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될까? 그래서 상응 로그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K값 534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자, 여러분들 흐름을 좀 잘 잡고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뭐 기본기에 대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걸 아주 극할 정도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그래프,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좀 잘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이제 문제 해석해 보면은, fx가 2x-2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fx가 함수 fx는 2의 x-2인데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으로 하겠대. 말이 좀 그랬는데, 자, 그럼 fx라는 게 지금 뭐라 그랬어? 2의 x-2라고 했지? 나는 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함수를 활용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줘 보면은, 자, 역함수 구하는 법은 이거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y는 2의 x-2로 보는데 역함수 첫 번째 어떻게 한다? x, y 자리 바꾼다. 그러면은 x는 2의 y-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럼 뭐가 돼? 로그 x는 y-2의 로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 넘겨주고 나면은 결국에 y-2라는 친구는 로그 2분의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빗변환 공식을 통해서 얘가 로그 2의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y는 뭐가 된다? 로그 2의 x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역함수를 구했어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뭐라 했대?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겠대. 자, 그렇게 해서 그려지게 되면은 걔를 gx라고 할 건데 그 gx 그래프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로그 2의 x 플러스 2라고 써주고 2에다가 a를 더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a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요. 자, 이렇게 gx를 그려놨는데 이 gx 그래프가 된다. 그 다음에 함수 fx를 또 y축에 대칭한대. 와, 좀 귀찮네. 자, 얘가 첫 번째 파트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얘를 이번에 y축에 대칭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함수를 따로 그냥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를 y축에 대칭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면 x 플러스 2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gx랑 우리가 새롭게 정한 hx를 구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든 hx와 gx의 그래프가 y는 1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하겠대. 자, 해석하는 거 잘 들어. 자, gx 구했어요. hx 구했어요. 얘랑 얘가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다는 거야. 걔랑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3분의 a, b 중점 좌표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뭘 생각해야 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그래프를 어떻게 조건에 맞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좀 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먼저 내가 어떤 걸 그릴 거야? 좀 먼저 얘를 그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올 건데 먼저 x에 0 넣었을 때 뭐가 나와? 2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쯤을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 여기도 1이 되겠지. 4분의 1이니까 한 이 정도 4분의 1을 지나면서 감소하도록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h, 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y는 1 y는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내가 이제 y는 1이라는 거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a가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오케이? 그럼 y는 1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뭐가 나오면 되겠어? x가 2가 나와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 그래프 좀 못 그려. 자,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2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가 돼?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a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라고 다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 뭘 그려야 돼? hx 그렸으니까 이제 gx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gx는 완벽하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 봐서 알겠지만 얘까지는 그릴 수 있지만 아직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그리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친구만 좀 먼저 그려봐 보는 거야. 로그 이게 x 플러스 2만 그려봐 보면은 자 얘는 로그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원래는 1,0을 지나겠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될 거고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일단은 뭐 이렇게 그려져 갖고 얘가 로그 2에 x 플러스 2다. 여기까지 먼저 그려주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려주고서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야. 이 값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할 건데 그때 만난 점을 b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a랑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을 건데 걔네들의 중점이 잡히면 2,1이래. 그럼 2,1이면 대략 이쯤에 있겠지. 2,1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와 b의 중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만 그렸을 때 여기에 찍히게 되잖아 b가. 근데 얘가 어떻게? 이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중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될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까 보니까 얘가 중점이 되게 내려가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야? 4가 나왔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b는 어디 찍히겠어? 또 4만큼 간 곳에 뭐가 찍힌다? b가 찍히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자, 얘를 조금 더 길게 그려줘 보게 되면은 4만큼 왔으니까 4만큼 간 곳에 나는 다시 b가 찍히게 될 거고 그럼 여기 y좌표 여전히 1일 건데 여기가 2였는데 4만큼 가니까 여기는 6,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될까?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쭉 어딘가로 계속 내려가서 어떻게?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gx가 어떻게 된다? 그려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hx도 좀 구해야 돼. 근데 거기까지 구하는데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거기다가 또 다시 뭐 걔네들은 a랑 b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뭐 걔네들의 중점이 뭐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좀 그래프를 한 번에 좀 제대로 그려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식으로만 들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실험적으로 요것만 구해주면은 그래프로 보니까 결국에 요 gx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데 여기 b점 6,1을 지나주면 된다는 말이 되겠지? 맞니 안 맞니?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돼? g 여기서 6이라는 친구가 x에 6을 넣으면은 얘 같은 경우 8이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 플러스 2 플러스 a인데 얘가 뭐가 된다? 1이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가 되는 거지. 이해될까? 괜찮아? 자, 봐서 알겠지만 그래프를 조금 잘 그려줘야 조금 더 완벽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3번 문제 보니까 선생님 미리 한번 적어놨는데 좀 식이 길어. 자, 이 긴 식에 대해서 이 긴 식의 최대값이 8일 때 그때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에 곱을 그려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자, 딱 봤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만약 그려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최대값 구하는 거고 그래프 보고서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도전이 될 것 같으니까 걔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바로 치환이지. 적절하게 삼각함수 하나를 골라갖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뭘로 만드냐면은 함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함수는 가한함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할 거야. 즉 얘를 뭐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뭐 그런 걸로 만들어갖고 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함수를 삼각함수 하나 골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세타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얘네들이 좀 같은 값이 있어야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적절하게 A든 B든 치환해갖고 우리가 뭐 2차 함수도 뭐든 만들 텐데 세타의 값이 다른 상태는 치환이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타의 값을 먼저 맞추기 얘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세타의 값을 맞춰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일단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이 친구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자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갖고 이 친구 변화하는 법 알고 있지요? 자 어떻게 이 친구가 변할 수 있어? 자 분모가 2인데 위에 홀수가 들어갔으니까 사인은 일단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x는 양수건 음수건 그대로 x 적어주시고 이 친구가 어디 사분면에 있어? 동경을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값이 정확하게 뭐 음수 3, 4분면 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도 바꿔야겠지? 자, 사인 파이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파이라는 거는 2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분모가 2일 때 분자가 이번에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일단 사인 x의 값을 그대로 가지게 될 건데 역시 이 친구도 사인 파이 플러스 x가 3, 4분면의 값이니까 아마도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사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함수를 내가 다시 적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제곱을 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x로 바뀌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니까 자 어디 있니? 자 여기에 여기 아마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가 얘랑 만나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사인 x로 바뀌고 그대로 플러스 2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갖고 일단은 내가 세타의 값을 맞췄는데 맞춰놓고 보니까 이번엔 또 뭐가 달라? 삼각함수의 값이 다르지?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맞춘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값을 맞춰주자. 삼각함수 맞추기. 자 삼각함수의 값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지? 코사인 제곱 x는 1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마이너스 2a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뭐해서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 이 친구 이제 사인 x 드디어 세타 값도 맞고 삼각함수 값도 맞췄으니까 치환해주면 되겠지? 자 3번은 사인 x라는 놈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 라지 a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일단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게 되실 거고 이 친구를 정리해준 걸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스몰 a 라지 a 플러스 3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드디어 내가 다음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최대값 8이 나올 수 있도록 A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 축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내가 한번 축을 한번 구해봤어. 축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A 쭉쭉쭉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야. 오구머니가 세상에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축조차도 뭐가 돼? 미지수가 나오게 되네. 그럼 이 미지수가 이 안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가 알 수가 없는데 들어갈 때랑 들어가지 않을 때랑 케이스가 다르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 A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마이너스 a가 축인데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와? 무조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일 때 나오게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뭐 f 라지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뭐가 돼? f 마이너스 a의 값이 뭐가 나와? 8이라는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8.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제곱은 5가 나오게 되니까 a라는 게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과연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자, a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크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이 값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네. a 값을 구하는 것까지 잘했는데 문제는 요 a 값이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까? 그럼 요 케이스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a가 이 범위 안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그때는 케이스가 아마 두 개로 또 나뉘게 될 것 같아. 자, 그럼 2-1을 먼저 생각해보면 먼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a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 친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여기가 a축 y가 되겠지. 자,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함수는 여기서만 정의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축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가 이쯤에 있겠지?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내가 얘가 다 정의가 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여기밖에 정의가 안 되게 되겠지? 맞니 안 맞니? 그러면은 어디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f-1의 값이 뭐가 나온다? 8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a 값을 찾아줘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a 값 실수로 쭉 넣어갖고 풀어주게 되면은 a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간단한 풀이 생각했어. 넣어줘. 계산하면 되니까. 자, 3이 나오게 되는데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범위에 포함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a 값 하나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뭐보다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이 그래프 그대로 활용해갖고 보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어디 있는 거야? 이쯤에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함수가 이렇게 정의하게 될 거고, 그럼 역시나 정의되는 부분은 여기서밖에 정의가 되지 않겠지? 그럼 역시 뭐가 되겠어? 이번에는 fa가 a는 1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또 f1이 8이다 라고 풀어주게 되시면 그때는 또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넣게 되면 3이 되겠지? 3은 다음에 1보다 크니까 역시 범위에 맞다고 성립이 되겠네. 이해될까?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a 값은 총 2개가 나와갖고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될까? 자,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야. 스텝 1을 지나서 스텝 2까지 와야 되기 때문이지. 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저거 잘 해놓고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얘네들 합쳐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놔봤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자, 그림 가면서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성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반원에서 이 반원의 호 위에 어느 한 점에 이렇게 C를 잡은 거지. 그렇게 C를 잡은 다음에 C, B를 이어갖고 이렇게 부채꼴로 나눴을 때 뭐가 돼? 이 부채꼴의 넓이가 C, B에 의해서, 성분 C, B, C에 의해서 뭐가 된다? 2등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먼저 기억부터 확인해 볼 건데, 자, 성분 CH, 자, 먼저 여기 센터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지? 자, 성분 CH에서, 성분 C에서 성분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CH라고 할 때, CH는 O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억을 펴기 위해서는 좀 뭐가 중요하냐면, 좀 이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깊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사인을 한번 구해본다고 치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변환을 통해서 알아보면 결국에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통해서 실제로 요 각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면은 요거 분의 요게 되겠지? 즉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성분 OC 분의 성분 CH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사인 세타가 지금 OC 분의 CH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OC를 곱할 거래. 그럼 뭐가 나와? 당연히 CH가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바로 옳구나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번 볼 건데 자 니은번 보니까 니은번에는 4배 사인 세타 얘는 세타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얘가 진짜로 맞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뜬금없이 나와 있잖아. 이거 딱 나왔을 때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있어. 그게 뭐야? BC에 의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가 2등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이 부채꼴의 이 삼각형 부분을 S1 이쪽 부분을 S2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뭐가 같아? S1과 S2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S1하고 S2가 같습니다. 그럼 난 왠지 딱 얘만 봤을 때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이용해줘야 뭔가 니은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의 고리를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갖고 난 실제로 S1과 S2의 넓이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나올 건데 자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세팅을 몇 가지 해놔야 돼. 뭐가 되냐면 일단 선생님은 이 친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어. 자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은 CH의 길이가 뭐가 돼? 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 이 L이라는 호의 길이가 있을 건데 이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반지름 곱하기 세타로 구할 수 있겠지 중심각? 그래서 얘는 그냥 R 세타구나 이렇게까지 한번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1, S2를 실제로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내가 S1을 구한다고 하면은 S1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R 곱하기 R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R 제곱 사인 세타 나온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2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S2는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S1을 빼주는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구해? 자 반지름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을 써주는데 저 L이 R 세타잖아. 그러니까 R 세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거기다가 빼기 S1이니까 2분의 R 제곱 사인 세타까지 정리해주면 이제 S2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면 돼? 이 두 친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둘이 같다라고 하면 얘를 먼저 이쪽으로 이항시켜줘서 얘랑 계산해주면 2분의 2R 제곱 사인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때는 R 제곱 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를 쭉 계산해보면 2분의 R제곱 세타 값이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R제곱, R제곱 지워주고 2를 넘겨주면은 2 사인 세타는 세타구나 라는 이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4사인 세타가 세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조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2사인 세타가 세타라는 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니은번은 뭐가 됐다? 얘는 틀렸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번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번. 자 디귿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좀 쉬워. 자 일단 한글로 쭉 써보면은 호 BC의 길이 호 BC의 길이가 있고 걔가 뭐보다 크대? 2배의 선분 OB 2배의 선분 OB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말로 나와 있는 건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는 거야. 호 BC의 길이는 뭐가 돼? 그대로 R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부등호 있고 OB는 뭐가 돼? 반지름이었으니까 그냥 2R 지름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야. 그지? 자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먼저 R하고 R은 양수니까 그대로 지워주면은 세타는 2라고 적을 수 있을 건데 맞아? 이때 세타가 뭐였어? 세타가 우리가 니은에서 구했을 때 2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2사인 세타라고 두는 거야. 그 다음에 2라고 적어주면
약분되고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가 1보다 큽니다 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돼.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야,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건데, 일단 얘가 반원에 있기 때문에 세타의 최대값이 뭐가 돼? 파이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아무래도 윗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 조건 내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대로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 봐서 알겠지만 뭐 그렇게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항상 반지름 R이라고 잡아주는 거지. 그랬을 때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L을 R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갖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까지 완료해봤고 이제 15번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5번. 자, 15번 문제 보니까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n, 그 다음에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 그때 fn이 gn보다 클 때를 만족시키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 나와 있어. 자,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약간 쉽단 말이야. 근데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문제에서 지금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어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n에 적당히 넣어서 계산해보면 어떤 수가 나오게 되겠지. 아마도 어떤 뭐 정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오케이? 근데 세제곱해서 이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것 중 실수가 되는 걸 f의 네제곱근 중 이 친구 네제곱근 중 네제곱해서 이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것, 그것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어떻게 되면 얘가 어차피 어떤 정수의 값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내가 K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를 내가 K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즉 세제곱해갖고 K가 나오게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을 FN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FN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세제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X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그랬을 때 어떤 x를 세제곱했는데 k, 즉 이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k가 음수일 때, k가 0일 때, 그 다음에 k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건데 k가 음수일 때 몇 개 나와? 역시 한 개 나오게 되겠지? 세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한 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라서 이번에는 gn이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어떤 k 값이 나오게 될 건데 얘는 4제곱을 하게 된다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나눠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k가 음수일 때, k가 0일 때, k가 양수일 때가 있을 건데 k가 음수일 때는 4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없지? 자, 0개. 그 다음에 얘 0이니까 이때는 1개.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건 역시 2개가 있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일단 분석 자체를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때 이 n 값에 따라서 아마도 k 값이 결정이 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n이 어떨 때 k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0이 될 수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이 친구에 대한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오케이? 자, 저 친구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자, k라고 쓰고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은 n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라고 인수가 분해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 이쪽의 축을 n이라고 하고 여기 위에를 k라고 하게 되면은 자, 뭐가 돼? 자, 마이너스 1과 6을 기준으로 해서 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6보다 크면 k는 양수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n 값이 마이너스 1이나 6이면 k는 0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사이에 있으면 음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쓸 수 있어. 어떨 때 k가 음수가 나온다고 했지? 자, 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n 값이 6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이 나올 때는 n이 마이너스 1 또는 n이 뭐가 돼? 6일 때가 되겠지? 자, 이때도
또는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양수가 나오니까 선생님 반대로 썼네.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K가 음수가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는 값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부터 6 사이에 있을 때 K는 음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1, 6일 때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n이 6보다 클 때 양수가 나오게 되겠네. 이해될까?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자, 얘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음수가 나오는 거는 n이 마이너스 1과 6 사이,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 또는 n이 6, 그 다음에 이때는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n이 6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되는 거야? fn이라는 거야. fn에 n이 이 범위에 있으면 fn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 있으면 1, 이 범위에 있으면 1. 즉 fn은 n이 어떤 범위에 있든 항상 1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gn은 또 뭐가 돼? gn 같은 경우는 n 값에 따라서 0이거나 1이거나 2가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fn이 gn보다 큰 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fn이요. 뭐가? gn보다 큰 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딱 봤을 때 fn이 gn보다 클 때는 어디밖에 없겠어? 그렇지. 이거밖에 없게 되겠지. 0일 때는 둘이 똑같고 그 다음에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GN이 더 큰 거니까 FN이 더 큰 거는 n이 K가 음수일 때 즉 n이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n값은 뭐가 있어? 0부터 5까지 더한 게 되겠지? 자, 0부터 5까지 모두 다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5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될까? 자,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 n값이 뭐가 들어가든 어차피 n값에 따라 어떤 k라는 정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제곱했을 때 k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값의 범위에 따라 k값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괜찮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16번. 자, 16번 보면 일단 x의 범위가 나와 있네. x의 범위가 자 3부터 27까지로 나와 있고 여기서 정리된 함수 fx가 있대. fx가 있을 건데 fx가 어떻게 생긴 게 뭐냐면은 9의 x 거기에다가 절대값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3의 x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이 범위 내에서 이 fx의 최대값을 m, 그 다음에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합을 구해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그냥 그리기보다는 로그를 씌워주면 좀 더 괜찮아지겠지? 자, 난 로그를 씌울 건데 여기 로그 3, 밑이 3인 게 있으니까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면은 로그 3의 fx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가 쪼개지겠지?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삐리리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계산해주면 2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의 x 절대값이 있고 거기다가 곱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로그 3x를 어떻게 좀 치환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로그 3의 x라는 걸 뭐 a 이런 거를 치환하자.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a 값의 범위가 생기게 되겠지? 자,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27을 넣었을 때니까 뭐가 돼? 3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고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3의 fx라는 친구는 2 플러스 거기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 절대값 그 다음에 다시 a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아. 자, 봤을 때 어차피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fx의 최대값이라는 건 이 친구가 최대일 때 최대, 최소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절대값에 따라 범위만 나누면 되겠지? 자,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a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범위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건 A가 2보다 작을 때로 보면 되겠지. 그럼 일단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A는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최종적으로 A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함수를 좀 정리해 보면 얘는 A 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를 내가 특별하게 뭐 GA다 좀 구분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일단 축을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 범위 내에서 구해볼 건데 축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축 구하면 축이 딱 봤을 때 A는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그 A는 1이라는 축이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2랑 3을 좀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 뭐 최소값은 아마도 2고 최대값은 3이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래서 내가 G2의 값과 그 다음에 G3의 값을 각각 구해보면은 자, G2의 값을 구하면 얘는 아마도 2라는 값이 넣어보면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 걸렸으니까 두 번째 범위도 해야겠지? 자, 두 번째 범위는 A가 2보다 작을 때로 풀어주면 될 거고 그때는 총 범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A라는 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하고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그때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면은 축은 역시 똑같이 1이 나오게 될 건데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G1과 G2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G라고 생각하면은 G1과 G2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G2의 값은 똑같이 2가 나오게 될 거고 G1의 값이 여기서 3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될까?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거지. 여기서만 딱 봤을 때 선생님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2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범위가 1, 2, 3 1, 2, 3에서 그리면 되는데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거? 이 친구를 그리면 되겠지? 2랑 1 사이에 있을 때 G1의 값이 3 하나, 둘, 셋 G1의 값은 3 그 다음에 G2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로블록한 함수가 얘가 축이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그지? 여기는 색칠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G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얘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때 역시 이 친구는 색칠이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 값이 한 이쯤에 5로 찍히고 그 다음에 얘는 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로그 3의 fx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 로그 3의 fx라는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최대값, 최소값 바로 보일 수 있겠지요? 최소값은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2에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은 여기 5에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그 3의 fx가 2일 때가 최소가 나오는 거니까 fx의 최소값은 뭐가 나온다? 아, 9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fx 이 친구가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말한 거보다는 fx의 최대값 이제 라지 m이 되겠지? 자, 걔는 뭐가 나오게 되겠어? 얘는 243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네. 이해될까? 5에 3의 5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최소값 스몰 m과 라지 m을 합치면 뭐가 나온다? 아마도 252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이해될까? 자, 신입법 문제 같은 케이스는 봤을 때 시화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로그 씌워줘갖고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똑같이 중복되는 거 있으니까 A로 시험해서 A의 범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게 찾아주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마지막에 함수까지 좀 더 그려주면 완벽하게 풀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7번 문제 보니까 자, fx라는 게 뭐야? 가우스 로그 2의 x라고 나와있고 그때 x의 범위가 1부터 20까지라고 나와있지. 그럼 일단 우리가 얘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fx라는 친구는 가우스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가 나오겠지? 로그 2의 정수 부분이 나올 거니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x 값이 1부터 20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이 fx라는 값은 정수 부분이 0부터 4까지만 가능하게 되겠지. 2의 4제곱 16이라는 게 어차피 4가 나오기 때문에 16이라는 게 로그에 넣으면 4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정수 부분은 4까지밖에 안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만 써놔.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0부터 4까지 가능하겠구나. 이거 한번 정리해 놓고 문제마다 들어가 보면 자 이런 fx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해달래? 자 fx 플러스 10 fx 플러스 12 fx 더하기 2 이 친구를 만족하게 하는 정수, 자연수 x 값들을 구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일단 fx는 0부터 4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럼 이제 fx 플러스 10이라는 게 어떤 범위의 수를 가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봤어. 보니까 f의 x 플러스 10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가우스 로그 2에 x 플러스 10이 되고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 x 안에다가 얘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11부터 30까지 들어가게 되겠지. 11부터 30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 f의 x 플러스 10은 결국에 3부터 4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겠네. 32는 돼야 5가 될 수 있는데 32가 안 되니까 3 아니면 4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면은 둘이 같게 되는 걸 보는데 얘는 3, 4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0부터 4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기준을 얘는 5개인데 얘는 몇 개야? 2개니까 2개를 먼저 잡는 게 좋겠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얘가 3이 나올 수가 있고 4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얘가 만약 3이 나온다고 하면은 fx는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2랑 더해서 3이랑 똑같아질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그때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4가 나오면 얘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떨 때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4가 나오고 2가 나오게 하는 x 값들에 대한 조건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1번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아까 아래에다가 x 값의 범위를 생각해보면 자 1번에 해당하는 게 나오기 위해서 자 얘는 뭐가 돼야 돼? fx 플러스 10이 3이 나와야 되니까 x는 1부터 최대 5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이때는 x가 1부터 최대 5까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얘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얘는 1이 나와야 되면 뭐가 돼야 돼? 얘는 2부터 최대 3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x라는 게 2부터 3까지밖에 없겠네. 그렇게 되면은 1번을 만족하는 건 1부터 5, 2부터 3이니까 결국에 뭐밖에 없어? 2하고 3밖에 없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 2번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가 뭐보다 나오는데 6부터 나올 수 있겠지? 그럼 x가 지금 6부터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데 어디까지? 얘는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지? 20까지 다 들어가도 어차피 5는 안 될 거니까. 맞아? 근데 얘는 또 fx가 2가 나와야 돼. 자, 2가 나오기 위해서는 x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x가 4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안 되고 7까지 가능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6이랑 7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는 6하고 7밖에 없겠구나. 즉, 이 방정식,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내가 조건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그때는 2랑 3일 때 둘이 각각 3으로 갔구나. 6이랑 7일 때 둘이 각각 4로 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해보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그 답이 18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8번. 자, 18번 문제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a-3 그 다음에 뭐 x 삐리리가 있어.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에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죠.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로그 a-3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플러스 7 a가 들어가 있어.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로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제가 로그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봐주면 돼. 어떤 거? 첫 번째는 밑에 조건. 밑에 조건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수 조건.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조건들이 각각 잘 합쳐보면은 최종적으로 범위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밑에 조건 보니까 밑에 조건은 뭐야?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지. 그러면 지금 a-3이 0보다 크니까 a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3은 1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4가 되면 안 되는 분화가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조건 완료됐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친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정의가 돼야 되니까 이 친구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7a가 항상 양수, 모든 실수 x에 대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뭐가 되는데 0보다 작다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 d라는 걸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그냥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a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얘는 a의 a-7이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니까,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범위는 a라는 건 0과 7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지. 이해될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이거하고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게 나왔으니까 얘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면은 3보다 크고, 그러니까 4, 5, 6까지 가능한데 4는 또 안 되겠지? 그러면은 4, 5, 6 중에 5, 6만 가능해. 그 답이 뭐가 된다? 아, 이 친구의 답은 여기다 쓸게. 이렇게 11이 되는구나. 왜? 4 더하기 5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자, 18번 문제는 되게 스탠다드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그냥 밑에 조건과 진수 조건만 확실히 정리해주면 되겠지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 19번 문제까지 여기다가 한번 풀어봐보자. 자, 19번 문제 풀 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이게 어떤 말인지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보니까 어느 제과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자, 빵의 계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자, 빵을 파는데 가격은 내가 그대로 유지해. 근데 가격이 인상되지. 그래서 어떻게? 무게를 X% 줄여서 어떻게? 빵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윤을 남기겠다라는 똑똑한 방법이겠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1,000원, 100g의 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빵 100g이 있어. 빵 100g이 있는데 얘가 얼마에 팔리고 있냐면 지금 1,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야. 자, 빵 100g이 1,000원에 팔리고 있으면은 실제 단위 무게는 어떻게 되겠어? 실제적 단위 무게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1g당엔 얼마에 파는 거야? 결국에 1g당 10원에 파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단위 무게는 1g에 얼마? 10원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내가 빵의 무게를 줄일 거야. 어떻게? 2분의 1배로 줄이겠다는 얘기야. 자, 빵의 무게를 2분의 1배로 줄이면 얘는 50g의 빵이 되겠지? 자, 근데 빵은 50g으로 무게가 반이 줄었는데 진정할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이야. 자, 무게는 반으로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 1,000원. 그럼 단위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1g당의 단위 무게는 10원에서 20원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자, 어때? 빵의 무게를 어떻게? 지금 반으로 줄였어. 빵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니까 단위 무게가 어떻게 됐지? 아,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인상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에 대한 거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 보면은, 자, 기존에 원래 빵의 무게가 있어. 기존 빵의 무게가 있을 건데 그 기존 빵의 무게를 A라고 하고 이 A에도 해당하는 단위 무게가 있겠지? 단위 가격을 내가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빵의 무게 A에 대한 단위 가격을 내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 A라는 빵의 무게를 X%만큼 줄인 거야. 오케이? 자, 얘를 X%만큼 줄이니까 1-100분의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빵의 무게를 반으로 줄였더니 어떻게 단위 가격은 2배로 늘었지? 자, 단위 무게가 아니라, 자,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 가격이 되겠지요. 자, 단위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배로 늘어났지?
그러면 역수로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럼 단위 가격이 원래 B1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역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100-x분의 100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2분의 1이 2가 됐듯이 1-100분의 x는 100-x분의 1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가격이라는 거에 대한 식이 b 곱하기 100-x분의 100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이러한 시행을 내가 5번 반복하면은 빵의 단위 무게 가격이 처음에 2배가 된다는 거잖아. 이제 걔만 내가 식으로 이쁘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b에다가 어떻게 100-x분의 100이라는 시행을 내가 5번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이 처음 이 b라는 가격의 2배 이상이 됩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b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로그 치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5 로그 100-x분의 100이 나오게 될 거고, 이쪽은 그대로 로그 2가 나오게 되겠네. 오케이? 자, 로그 2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그 로그 100 빼기 로그 100-x인 거니까 로그 100이 2잖아. 그럼 여기에는 5라고 곱해서 10 빼기 로그 100-x가 들어가야 될 거고, 이 친구 로그 2라는 게 문제에서 0.3이라고 했지? 0.3입니다. 정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마저 정리해야 되는 차가 여기 앞에다가 5 한번 적어주자. 자,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10을 넘겨줘.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9.7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5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그대로 로그 10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을 넘기면 마이너스 9.7인데 걔를 다시 마이너스 5로 양변 나누는 거잖아.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가고, 마이너스 9.7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 나온 대로 1.94 얘는 실제로 계산해야 됩니다. 1.94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지금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데 로그 8.71이 0.94래요. 즉 뭐가 되는 거냐면 0.94라는 게 있는데 걔가 뭐가 된대? 로그 8.71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94지. 여기다 1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 1을 더해주면은 얘는 로그 10배 주는 거니까 87.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최종적으로 여기서 로그 100-x라는 친구가 뭐보다다가 로그 87.1 얘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위에 보니까 어떻게 진수 조건만 그대로 가져가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슉 올라가서 결국에 100-x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데 87.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이걸 풀어 최종적으로 x를 구하면은 x는 12.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x는 13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낯설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먼저 들어가야지 해석만 확실히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0번 문제 보니까 두 함수가 있대. 두 함수. y는 4 sin 3x. 그 다음에 y는 3 cos 2x. 아까 얘네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갖고 a, b라고 얘기하겠대. 그래서 a라는 건 a, 0이 되는 거고, 얘가 만나는 건 이제 b라고 해서 b, 0이구나 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때 자, 그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는데, 자, 1번 문제 보니까 자, 어떻게 구하래? 자, 범위가 있는데 0이 있고 a가 있고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b가 있고 파이가 있대. 자, 그 상태에 대해서 두 점 A, B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봤을 때 얘네들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잖아. 얘네 전부 다 얘는 0, 얘는 0이 되는 걸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구할 거는 4 sin 3x, 이 친구가 0이 되는 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고 싶은데 이럴 때 구하는 방법은
일단 이 3x라는 것 자체를 그냥 세타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얘를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인 세타라는 게 0이 되는 세타 값을 구해본다고 치면은 결국에 세타는 뭐가 나오게 되겠어? 세타는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뭐 0이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2분의 2파이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타라는 3x로 바꿔줘. 그러면 결국에 3x라는 친구는 0이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x라는 친구는 0 아니면 3분의 파이 또는 뭐 3분의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지금 a라는 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 즉 여기서 a라는 친구는 3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같은 방식으로 2번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2번은 지금 3 코사인 2x잖아. 3 코사인 2x가 되는 건데 얘가 0이 되기를 바랍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난 똑같이 얘를 세타, 2x를 세타라고 둬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2x의 값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값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 혹은 뭐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가게 될 거고, 그래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 x라는 친구는 뭐가 돼?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는 게 b라는 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4분의 3파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는 4분의 3파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았어. 이거 세타로 치환해갖고 생각해주면 간단하겠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구했던 y는 4 코사인, 4 사인 3x. 이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A, B, P. 내가 앞에서 구한 A, B, P, A랑 B를 가지고서 이 위에 한 점 P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을 해보니까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랑 관련이 있어? 높낮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친구는 주기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가 3이 있으니까 주기를 3분의 1에 곱해주면 되겠지? 주기가 3분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이쯤에 마이너스 4가 있고 한 이쯤에 4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딱딱 잘라서 이쪽에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기는 3분의 1 파이가 올 거고, 0과 3분의 1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6분의 1 파이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럼 2분의 파이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을 거고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게 될 거니까 사인 그래프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친구가 되겠구나. 이 친구가 뭐가 된다? y는 4 사인 3x다 라는 거, 좀 이 정도는 그래프를 빨리 그려내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케이?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한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에 두 점이 있을 거래. 자, 그러면 A라는 거 우리가 어디 있었어? 3분의 파이니까 여기에 A가 있었고, 그냥 B라는 건 4분의 3파이니까 이거가 조금 더 가서 이쯤에 있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밑변으로 지금 A, B가 그려지게 되고, 요 어딘가에 한 점 P가 있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밑변 나와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럼 어디로 가면 돼? P라는 게 여기에 P가 있거나 여기에 P가 있으면 어차피 높이는 똑같은 거니까 뭐가 돼? 최대값이 되겠지? 잠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이때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쭉 내리게 되면은 이 높이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밑변의 길이만 그려주면 되겠네. 자, 밑변의 길이는 지금 보니까 자, 4분의 3파이에서 뭘 빼주면 돼? 4분의 3파이 빼기 3분의 1파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놓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12분의
5파이에다가 뭘 곱해? 곱하기 높이 4를 하면 되겠지? 4를 해주고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최대값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거는 최종적으로 6분의 5파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오케이?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지? 자, 그래프만 그려놓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그래프가 확 잘 들어오는 친구들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서영고 풀어봤는데, 자, 봐서 알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쉽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봐서 알겠지만, 막 여러 번 꼬은 건 없는데,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기본기들을 좀 여러 갈래로 좀 깜뽕시킨 케이스는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그 개념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